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산화탄소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산소의 성질을 알아봤죠. 오늘은 이산화탄소예요.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 탄산음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뭐 요런 환타 같은 탄산음료를 마시면 우리가 목이 따끔따끔 거리면서, 그죠? 또 컵에 부어보면 기포가 올라옵니다. 이 기포의 정체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한번 봅시다. 샥 하면서 올라오죠. 이게 이산화탄소예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산화탄소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확인을 해보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 뭐 탄산음료만 있어도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으기는 힘드니까 우리가 저번처럼 산소 만들 때처럼 똑같이 만드는데요. 뭐만 다르냐면은 탄산수소 나트륨, 저번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 산소 만들 때 우리가 어떤 걸 썼냐면은 이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야 빨리 빨리 나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네. 봐봐. 산소 만들 때는 이산화 망가니즈와 묽은 과산화수소수 이렇게 두 개가 필요했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얘 두 개, 그지? 그런데 우리 오늘 이산화탄소 만들 때는 요거 두 개만 바꾸면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탄산수소 나트륨과 식초입니다. 요거 둘 다 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식초 집에 다 있잖아요. 그지? 탄산수소 나트륨은 뭐 집에 없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 어릴 때는 그게 많았어요. 수업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학교 앞에 보면 이게 달고나 해주는 아저씨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압니까? 설탕을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소다리 넣으면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볶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다가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있으면 이산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실험 장치는 여기 보세요. 저번에 산소 만들 때 꾸몄던 실험 장치하고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위에 깔때기에다가 진한 식초를 부어요. 진한 식초를 깔때기에 2분의 1 정도 붓습니다. 붓고 그다음 밑에 가지가 달린 삼각 플라스크 안에는 하얀 가루예요. 저번에 이산화망가니즈는 까만 색깔 가루였고 탄산수소 나트륨은 하얀 가루입니다. 이걸 물과 함께 넣어줍니다.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조금 넣은 뒤 탄산수소 나트륨을 4~5 숟가락 정도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왜 물과 같이 넣어주느냐? 물을 안 넣어도 되긴 돼요. 되긴 되지만 조금 잘 안 돼. 그래서 식초와 만나서 탄산수소 나트륨이 식초와 만나서 이산화탄소를 만들 때 물이 있으면 더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핀치 집게를 열어가지고 식초를 조금씩 내려보내죠. 그러면 기포가 뽀글뽀글뽀글 발생을 한단 말이지. 핀치 집게를 조절하여 진한 식초를 조금씩 흘려보냅니다. 기역자 유리관을 직기병 입구에 가까이 두고 이산화탄소를 모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그지? 세 병을 모으면 되겠어요. 우리 나중에 진한 실험을 해볼 식초를 더 거예요. 넣어 직기병에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이산화탄소가 직기병에 가득 차면 물속에서 유리판으로 직기병 입구를 막고 직기병을 꺼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질을 관찰을 해 보는데, 자, 우리 첫 번째 사진에 보면 뒤에 흰 종이를 받치고, 그지? 흰 종이를 받치고, 얘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색깔을 보는 거예요. 흰 종이를 받치는 이유는 과연 흰 종이가 하얗게 그대로 보인다면 얘는 색깔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색깔을 조금 더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흰 종이를 받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보면 색깔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여학생이 하는 모습은 이제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냄새를 맡는 모습이지. 역시 냄새도 없어요. 그리고 저번에 산소에 향을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꽃이 더 활활 타올랐죠. 그래서 산소는 불을
잘 붙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에 향불을 집어넣으면 불이 금방 꺼집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불을 꺼뜨려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요거는 산소할 때는 안 했는데 이산화탄소에다가 석회수, 얘는 석회수 투명한 액체입니다. 이걸 이산화탄소를 모은 직기병 안에 넣고 살살 흔들어 보면은 처음에는 투명하던 석회수가 밑에 사진 보면 뿌옇게 우유처럼 이게 흐려져요. 흐려져.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성질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옆에 페이지로 가서 자, 색깔과 냄새가 없어. 그지? 그리고 물질이 타는 것을 막아준단 말이지. 불을 꺼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석회수를 뿌옇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요 성질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어디에 이용하면 될까? 아까 불을 꺼뜨린다고 했으니까 소화기에 쓰면 되겠죠. 우리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뿌려서 끌 수 있는 불이 있고 물을 뿌려 가지고 끄기가 힘든 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이산화탄소 소화기 같은 걸 써줘야 됩니다. 불을 끄는 데 사용하는 소화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차단해 불이 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름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단 말이죠. 베스킨라빈스나 이런데 그렇게 해서 집을까지 들고 오는 동안 녹으면 안 되니까 항상 넣어주는 게 있습니다. 하얀색 고체 얼음같이 생긴 거 굉장히 차가워요. 얼음보다 더 차가워. 얘가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얘의 정체는 이산화탄소를 얼린 이산화탄소 얼음이에요. 음식을 차갑게 보관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부르는 말로 이것의 온도는 약 영하 78.5도씨이고 기체 상태가 되면 세균과 곰팡이 등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거 드라이 아이스 그죠? 그중에 뭐야? 저기 방송국이나 이럴 때 뭐야? 거기 하얀 연기처럼 이렇게 연출할 때도 쓰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탄산음료에 들어가고 사이다, 콜라, 환타 이런 탄산음료 그리고 우리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배가 이렇게 가라앉았다. 구명조끼가 있다. 근데 평소에는 구명조끼가 이렇게 공기가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얘를 빨리 공기를 불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물에 빠져서 힘든데 이거 내가 입으로 부르면 힘들죠.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거나 뭔가 끈을 잡아당기면 바로 이렇게 구명조끼가 부풀어 오르는 그런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팽창식 구명조끼,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이용이 됩니다.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에는 이산화탄소를 압축해 담아둔 작은 관이 있습니다. 이는 조끼가 물에 빠질 때 자동으로 이산화탄소를 내어 구명조끼를 부풀려 물에 뜨게 합니다. 구명조끼에는 이와 같은 자동식 외에 줄을 잡아당겨 수동으로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거는 실험 관찰, 교과서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길 바라고 실험 관찰을 펼쳐가지고 아마 한바닥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실험은 비록 하지 못했지만 내용을 조금 정리해 주기를 바라고 더 생각해 볼까 해보세요. 이산화탄소 모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법 있습니다. 우리 여기 그림 잘 보면 있습니다. 여기 그림 잘 보면. 사진 여기 잘 보면 한번 생각해서 적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했고 우리 실험을 못한 것들은 나중에 다 모아서 선생님이 할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고생했습니다.